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끝났는가?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시장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네, 시장 한 주 평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도 똑같은데요. 트럼프 이슈에 따라서 계속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이슈였던 흐름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난 12월 달과 좀 다른 점은 그때 시장이 좀 안 좋았었지만은 지금 1월 달 시장이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점. 그러니까 신년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의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1월 달은 신년 효과 플러스 트럼프 효과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일렉트릭에 이어서 실적이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가설 같은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 발표 예정돼 있고, 내일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대기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는 것보다 혹시 안 좋게,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세 속에서 4분기 실적 대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은 일단 확인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9시에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흐름들 좀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염정 부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시장이 워낙에 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움직임 자체가 좀 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주도주로 불리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서 전력기기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는 우주항공 여기 인프라 관련된 섹터까지 사실은 좀 굵직한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작은 테마주의 움직임이 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 파생되는 개념의 또 세부 섹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리스크보다는 이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부각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받을 듯하지만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이번 주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더 마무리될 것 같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실적 코멘트 주시네요. 혹시 김경국 과장께서도 실적 주목하시나요? 일단 주목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된 일단 빅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 없이 일단 시장을 넘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취임과 함께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금리와 달러에 대한 레벨을 좀 낮추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패권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에너지 확장 정책에 대한 조선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AI 관련 장기적 내러티브의 영속성을 위해서 사실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현재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시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하방으로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상방의 변동성을 키우는 일단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밀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 그 범위가 넓은 상황인데,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요? 일단은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은 변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쪽에서는 사실 원전, 태양광, 풍력순으로 미국 쪽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
측면에서의 좀 강세의 흐름이 나왔죠. 변압기와 원전 쪽이 좋았고요. 또 이제 AI 쪽에 대한 뭐 행정 서명도 있었지만 또 합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도가 높아질 거고 AI라는 그런 밸류 체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로봇까지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큰 물줄기에 따른 산업군들도 꽤 움직였기 때문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슈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도 힌트 주셨고 트럼프 트레이드 그 밖에 힌트는 어디에서 발굴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류홍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어떤 테마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우주항공과 K전력, 원전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모와 드론, 데이터 센터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스페이스X, 경영권 분쟁, 조선 기자재주가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 업종 상위에서는 건설기계와 항공, 2차 전지주가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주항공주 이 가운데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발언을 하는 등 공격적인 우주 개척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민간 우주 개발의 경제성도 입증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스타쉽의 혁신성을 강조한 바 있어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과 HVM 등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20조 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 소식에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진전기가 9%대, 효성중공업이 9.65% 강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 소식에 AI 챗봇과 인공지능, 또 특히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요. 미증시에서 양자 기술 관련 기업인 아이온큐가 16%대, 또 리게팅 컴퓨팅은 42%대 급등을 보였는데 여기 양자 컴퓨터 성능이 향후 2-3년 내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우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로가 25%대, 아이윈플러스가 20% 강세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조선과 조선 기자재 등 오늘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건설기계와 아이폰 관련주, 또 전날 급락을 보였던 2차 전지주도 저가 매수세 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간밤 크게 주목받았기 때문에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안에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반응을 보였었던 건 AI 인프라 투자하고 구축하는데 전력 설비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변압기와 전선, 전력 설비 테마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원전 테마, 에너지 어디에다 효율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원전이 대안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좀 넓혀보면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태근 이사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결국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발빠르게 AI 서포트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일단 목표라고 목적이라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뭐 이런 섹터들, 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전, 그 전력 모든 것이 지금 수혜가 전 된다라고 봅니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하나 뭐 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누가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 좋은데
그러면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된 섹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력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머스크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언급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취임 전부터 원전 확대에 대한 어떤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크리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원 이사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상업용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업용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 얘기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경수로 원전이냐 아니면 SMR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시간이란지 비용이란지 이런 효율성을 봤을 때 뭐 경수로 원전보다는 아무래도 SMR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MR 같은 경우는 2030년 전력 생산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올해부터 원전기 관련되었던 그 원전 기자재를 납품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케어 파워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2년 12월 달에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SMR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은 대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요거는 논의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SMR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란지, 그리고 이제 또 엮여 있는 종목이 BHI, 그리고 최근에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요 섹터도 아마 힘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기자재만 얘기하지 누가 시공하는지 그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시공을 건설주들이 합니다. 삼성물산이란지 현대건설이란지 DLENC 이런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 쪽하고 SMR 개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원전 기자재뿐만 아니라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 쪽도 한번 시세가 도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오늘 그렇죠. 현대건설은 괜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괜찮다는 의견 주시는 건가요? 실적 괜찮을까요? 실적은 사실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슈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든 종목이든 많은 주가에 반영될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가 관건인데, 현실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건설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어쨌든 시장의 기운이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SMR 관련돼 가지고 건설주가 시공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어떤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SMR 기업들에 투자를 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아마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한번 오기를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예,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제가 대신 드린 거고요. 사실은 원전 플랜트 주관사 자격이 있는 건설사는 딱 3곳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네, 이 셋 중에서 현대건설이 제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뭐 끝도 없네요. 그 취임 첫날 연설에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영토 확장의 포부를 드러내면서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 드론까지 확장이 되네요. 염정 부장께서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 영토 확장, 그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는 뭐 그린란드라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영토 확장, 뭐 캐나다까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임기 내 화성 내 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이제 급등인 양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주항공뿐 아니고 뭐 드론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드론 쪽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첨단 드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국방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드론 관련된 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좀 포함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이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쪽과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좀 선택권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뭐 지속적으로 트럼프 발언 이후로 좀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스페이스X라든지 관련된 이슈와 연결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이슈와 함께 부각된 종목들은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최근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수주를 따내고 실적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유동성 논리로 테마성 움직임으로 그치는 게 무엇인가 그 구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후자에 해당하는 건 드론 테마라고 시장에서 언급되죠. 같이 참고해 보시고 오늘 재건 테마 강합니다. 사실은 재건 테마가 지난주부터 반응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히 건설 기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두산 바켓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등과 같은 건설기계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EU에서는 1,055조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일단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트럼프의 AI 관련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공식 발표하면서 설립 초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하는 계획인데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 관련주와 그리고 센티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 쪽 섹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선 직후 발표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기대 부분도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고 섹터 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를 크게 주지 못한 기계 관련 섹터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방으로의 룸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이 많이 엮이긴 하네요. 이제 건설, 인프라, 장비, 건설 기기 이쪽이 뭐 데이터 센터도 지을 때 건설 먼저 올려야 되고 원전도 지을 때 땅 밑에 다져놓고 건설 건물부터 지어야 되고 뭐 그런 개념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예,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흐름들 이런 맥락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온 것인가? LNF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였고. 컨센서스 하회였고 적자 규모가 4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강하고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하창환 본부장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옵션 만기 때 한번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제적인 좀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명확한 결판이 나고 나야 이제 좀 저는 이게 끝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FSD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결국엔 전기차의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이슈로 지금 괜찮은 상황을 또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약진이 나오면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걸로 이번에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를 제외하고의 모멘텀을 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어떠한 박스권 매매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한 이슈와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2차 전지를 좀 선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다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발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예. 그쪽과 연관고리가 있는 뭐 양극재 쪽에서는 뭐 LNF,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정도만 보셔도 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LNF와 대주전자재료.
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판매 뭐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떴을 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인데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일제히 매도했던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지수를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는 오후장,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무엇일까요? 네, 종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시장을 휩쓸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담았습니다.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원전에서는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사실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던 쪽은 기관이었는데요. 10일 연속 매수했었고요. 주가도 1월 10일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오늘은 트럼프의 원전 에너지, 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9%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외국인은 한미 반도체,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를 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내일 기대해보고요. AI 인프라 확대 소식에 뜨거운 인프라 쪽, 외국인은 일진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담았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쇼크에도 증권가는 25년 실적 무리 없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KB증권과 하나증권 또 흥국증권 모두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SK증권은 이럴 때 담아두시죠 라는 제목의 리포트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현재 주가는 5%대 강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양주체 동반 매수한 종목으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이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에서는 외국인은 테크윙, 그리고 기관은 PSK홀딩스를 담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중에 키트루다 SC제형 허가 신청 등의 호재가 기대되면서 5.23%대 강세고요. 간밤 테슬라는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선언하면서 하락했지만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기관은 에코프로 BM을 담았는데요. 기관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는 외국인은 테크윙, 기관은 PSK홀딩스를 매수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PSK홀딩스는 4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PSK홀딩스의 목표가를 74,000원으로 올렸고요. 기관은 7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 주가 10%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전주 강합니다. 며칠 전에 기관이 원전주 안에서 BHI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BHI 급등한 가운데 기관은 오늘 BHI 매도하는 흐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한 한미반도체 먼저 가겠습니다.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와 덩달아서 같이 웃고 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주가 위치가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요. 체크해 주십시오. 네, 한미 반도체 작년 12월 달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1월달 들어와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동반해서 더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SK하이닉스 플러스 이제 한미 반도체의 어떤 상승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 HBM 매출 증가로 인해서 4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어떤 강한 수혜를 받던 종목이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TC본더 장비 관련돼 가지고 납품 노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HBM3 12단에 들어가는 TC본더 공급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부분들을 과시했다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준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 SK하이닉스 시작해서 SK하이닉스로 끝나는 모멘텀이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건
작년 2월달, 6월달 860억, 1,500억 대비해서는 납품 금액이 좀 작아졌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12만 원대 어떤 안착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반도체 같은 소부장의 강세를 보이겠지만 달이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월 달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1월 말까지는 지금의 상승세를 일단 계속 즐기시고 2월 달 넘어가서는 12만 원대 안착 여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서 체크해 주셨고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큰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고 키트루다 SC 허가 신청이 1분기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이다 시장은 해석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목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 염정 부장께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5% 상승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는 좀 하락 반전을 좀 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고요. 뭐 최근 한 두어 달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 역시도 11월 고점 이후로 사실은 좀 큰 폭의 급락이 좀 나왔었던 상태에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인하에 대한 시기가 타이밍이 계속 재차 밀리면서 이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기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거래량도 좀 감소하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간 상황이었었거든요. 수급의 공백이 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재차 지금 수급 유입이 좀 들어온다는 점은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알테오젠의 좀 특수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도 FDA 키트루다 SC의 FDA 허가 신청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은 지속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일스톤 수익이라든지 계약금 수령 등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근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2026년적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많이 좀 이에 대한 밸류를 좀 끌어다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 수급의 영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다가 어떤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유망주에는 셀트리온은 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간략하게 김경국 과장께서 체크해 주시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매우 높아진 금리와 달러를 조금 약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섹터인 바이오 섹터로의 수급 이동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바이오테크가 CDMO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이번 의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정책 방향이 중국 견제와 약가 인하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CDMO 업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수혜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이 러프하게 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1분 미만으로 부탁드릴게요. 하창원 부부장의 종목입니다. 간결합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상반기에 예정된 수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됐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SBB테크 꼽아오셨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종목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뭐 로봇 관련된 이슈는 많으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SBB테크에 제한된 뭐 수혜를 보자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피지컬 AI 투자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젠슨항도 피지컬 AI를 언급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해서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오늘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주가 부진이 오래됐었는데 횡보가 오래됐습니다. 염정 부장께서 가지고 오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랜 기간 지금 횡보 구간에서 조금 좀 더 하단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3분기에 조금 좀 기대치만 못 미쳤습니다만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상황이고요. ESS 장치, 앞서서도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배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ESS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성장성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와 함께 ESS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서진 시스템이 동반해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통신장비주가 이번엔 힘을 낼 수 있을지 서진 시스템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